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 조치가 예상보다 강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국내 금융시장도 충격파가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간 상호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고 높은 관세율로 인해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도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관련주를 중심으로 정치 테마주가 요동쳤습니다. 판결 이후 변동성이 더욱 커질 수 있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상호관세 25%를 부과한 가운데 국내 증시 대장주이자 반도체 대표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반도체는 관세 부과에서 제외됐지만 통상 정책 불확실성에 투자 심리 자체가 크게 위축된 모습입니다. 네 번째 브리핑입니다. 미국에서 유명세를 탄 중소 인디 브랜드가 몸집을 키우며 K-뷰티 공룡 기업으로 성장한 반면 중국 시장에서 부침을 겪은 애경 산업은 매각을 검토 중인데요. 화장품 업계 호황이 이어지면서도 올해도 국내외 인수합병 시장에서는 뚜렷한 성과를 내는 개별 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하가 수익의 기회를 매일 여러분들께 퀵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하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민주입니다. 예상보다 상호관세율은 좀 높았지만 양시장의 낙폭은 제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외국인의 거센 매도세가 좀 돋보였는데요. 그래도 낙폭은 저점 대비 제한적인 하락세를 그렸습니다. 관세 발표에 따른 업종별 차별화 양상이 돋보였는데요. 먼저 반도체와 자동차의 경우 상호관세 발표에서 직접적인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가 됐고요. 이미 주가 하락을 선반영했던 측면에서 하락폭은 제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또 관세 영향이 크지 않은 방산 섹터는 이 대장주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필두로 줄곧 상승했습니다. 코스닥은 상승 전환을 장중에 하기도 했는데요. 탄핵 심판을 하루 앞두고 연이어 정치 테마주들 급등했고요. 상대적으로 관세 타격이 덜한 제약바이오와 엔터의 강세 속 지수는 힘을 내주면서 약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예상보다 강경한 관세 발표가 됐지만요. 그래도 시장은 불확실성이 걷어지면서 낙폭을 줄여나갔는데요. 이 흐름 속 어떻게 기회를 또 잡아봄직할지 저희는 오늘 장 마무리와 함께 다음 장을 위한 투자 전략 꼼꼼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로켓 배송 종목이 포착이 될지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서울경제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과 먼저 인사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최영동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그래도 우리 시장 불확실성이 좀 거치면서 빠르게 좀 회복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관세 발표에 따른 업종별 좀 차별화 양상이 돋보였는데요. 이 시장 흐름 좀 어떻게 좀 따라가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어제 저희가 어떤 얘기를 나눴었냐면 관세가 어떤 형태로도 나오든 네. 시장은 이미 선반영을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충격을 좀 받더라도 저가 매수세가 좀 출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앞서 우리 앵커님께서 정리를 해준 거와 같이 시장이 빠르게 좀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로만 놓고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좀 1조 이상 또 매도를 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불안정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향후 앞으로 이 관세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전개가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증시는 일단은 약세 마감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만 빠진 건 아니고요. 동시간대에 열리는 아시아 증시의 전체적인 그림들 자체가 이 관세 충격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일단은 엎질러진 물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맞을 매는 다 맞았다. 그렇다고 되면 이제 앞으로 협상 카드를 가지고 어떤 형태로 우리가 충격을 좀 줄여나가는지 이러한 형태들에 의해서 시장에 대한 방향성들은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내일의 일정을 말씀을 좀 드리긴 하겠지만 내일 또 정치적인 이벤트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을지 어떠한 결과에 따라서 시장에서에 대한 방향성들도 우리가 결정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늘 시황을 정리를 하면서 내일까지 준비를 하는 시간 한번 바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내용입니다. 뭐 많은 분들 뭐 오늘 하루를 정리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이 내용을 좀 보셔야 되겠죠.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다만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좀 있다면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세가 상당히 좀 강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현선물 토탈 거의 2조에 가까운 물량들이 우리나라 증시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들이었고요. 다행스러운 모습들을 좀 보자라고 하게 되면 연기금과 개인의 매수세로 인해서 이 하방 리스크를 어느 정도는 좀 방어를 해주는 듯한 그런 모양새들을 만들어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되면은 과연 이제 관세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기본 10% 보편 관세가 부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토탈 국가별로 놓고 보게 되면 중국은 34%가 부과가 될 예정이고요. EU 같은 경우는 20%,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도 굉장히 높습니다. 46%. 그러니까 이 기준을 놓고 봤었을 때 미국을 상대로 한 흑자국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고관세가 지금 부과가 된 상황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을 체크를 하자라고 하게 되면 미국 정부 쪽에서 얘기를 했던 내용들이 있죠. 상대국이 보복관세만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협상을 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방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보복관세는 생각보다는 좀 쉽지 않을 거고요. 협상 카드를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전략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 시장을 보시면서 많은 뉴스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 중에서 뭐 별다른 뭐 개별적인 종목군들에 대한 이슈들은 그렇게 크게 문제는 될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제 개인적으로 눈에 띄었던 뉴스 중에 하나는 단독을 달고 나왔던 기사인데요. 다음 주에 자동차 업계와 함께 이번 관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라는 기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번 관세를 통해서 적극적인 정부의 움직임들이 포착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은 물론이거니와 업종별로 불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업종들, 뭐 대표적으로는 뭐 자동차도 있을 수 있고요, 2차전지도 있을 수 있고요, 반도체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한 종목군들에 대한 리바운딩이 좀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자에 빠졌던 이번 주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증시를 뭔가 잠시 떠나간 자금들 자체가 다시 새롭게 또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들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뭐 오늘자의 관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줄에 보이시죠, 여러분들? 내일입니다.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 지속이다라고 하는 거는 외국인들이 이것 때문에 이탈을 했다라고는 뭐 사실은 100%다 이것 때문에 빠졌습니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관세 부분도 있을 거고요. 탄핵 심판과 관련된 정치적인 이벤트도 있을 거고요. 거기에다가 이번 주, 그러니까 3월 31일 이후서부터 진행되고 있는 공매도 포지션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공격적인 외국계 헤지펀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원사이드한 배팅을 많이 하는 주체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에서 보게 되면 현재 뭐 우리나라 증시를 포함해서 미국 증시를 포함해서 전 세계의 증시 자체가 미국의 관세로 인해서 상당히 하방 압력에 대한 리스크를 많이 지었던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변동성이 큰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공매도에 대한 주요 타깃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뭐 이번 주가 외국인들 매도세의 피크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볼게요. 자, 그동안에 오늘 하루짜리를 보셨을 때 여러분들 제가 약간은 좀 불안하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긍정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씩 보자고요. 제가 우리나라 증시의 성격을 얘기를 할 때 그리고 전 세계 증시의 성격을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해드렸죠? 불확실성이 나오고 경기에 대한 하방 리스크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드디어 미국의 또는 월가의 기대치는 높아진다. 어떤 기대치죠, 여러분들? 어떤 기대치인가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 자, 어제 관세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에 결정이 됐고요. 미국의 나스닥과 다우와 S&P 뉴욕 증시가 마감이 되면서 관세가 나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작하면서 아시아 증시 시작하면서 나스닥 선물이 3% 이상 빠졌거든요. 자, 그러자마자 우리가 또 보셔야 될 게 자, 그러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배팅,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이게 화면이 이제 작아서 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제가 지금 딱 체크를 해왔던 구간이 2025년도 5월 7일입니다. 이때가 언제요? 5월달 FOMC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요 6월달 FOMC입니다. 6월 18일 날 있을 FOMC. 자, 그동안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의 확률이 굉장히 낮았어요. 거의 0%의 수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관세 발표하고 나서 5월달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20%가 올라갔고요. 자, 6월달 같은 경우는 60%로 뽕 뛰었습니다. 그죠? 그만큼 시장에서는 불안하게 느끼게 되면 FRB, 우리 파월 의장이 어떠한 액션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시작은 악의 최악의 악을 봤었을 때 항상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것들이 이러한 시그널들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일정을 얘기를 해드릴 때 이 부분도 제가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지수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2,500선 좀 밀려났어요. 네, 또 밀려났습니다. 제가 코스피 지수를 이번 주에 보셨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레벨 지수대를 2,500선으로 설명을 좀 드렸었고요. 어제 또 빠르게 회복을 했죠. 근데 오늘 다시 또 밀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가 매수세가 좀 출현이 됐다라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2,500선을 기준으로 해서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일 시장에서 과연 정치적인 이벤트를 소화를 하면서 저가 매수, 불확실성에 대한 제거 부분들. 그러니까 오늘 발표된 관세 같은 경우는 글로벌, 매크로 불안성,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제거됐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정치 지형이 새롭게 변해될 수 있는 그런 불확실성에 대한 제거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내일 지수대가 이번 주 한 주를 제가 예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얘기해드렸던 그 포인트가 맞아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한번 저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 제가 일주일 내내 지금 똑같은 얘기 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 제가 당장 뭐 오늘 생각이 났어? 어제 생각이 났어?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이번 주 주요 일정 집을 보내드리면서 제가 이거를 완전히 박제를 해서 여러분들 보내드렸습니다. 밑에 하단에 보시게 되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24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우리만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모든 분들께 일정 집을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다음 주 또 준비하셔야 돼요. 내일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 또 금요일 날 허겁지겁 들어오셔가지고 신청해야지라고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들어오셔서 신청을 하시게 되면 다음 주 한 주 동안에 우리가 어떠한 종목군들을 매매를 하고 어떠한 전략들을 가지고 시장을 봐야 될지에 대한 전략들이 남들보다 하루 이틀만 빠르셔도 돼요,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수익 내실 때. 그런 부분들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코스닥 차트입니다. 아직 멀었어요, 코스닥은. 아직 멀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660과 650선을 코스닥 지수의 하단 라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아직 쉽지 않은 그런 양상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코스피와 함께 내일 지수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자, 내일 일정을 좀 볼게요, 여러분들. 내일 일정. 자, 또 신규 상장이 있습니다. 내일 신규 상장이 시장에서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네, 일단은 내일 일정으로 봤었을 때 신규 상장이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더 나아요. 예, 우리나라만 일단 한번 즐겨보자고요. 내일. 뭐 어떠한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의 변동성이 어떻게 나올지는 우리가 뭐 감히 예측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대만, 홍콩, 중국 증시는 내일 휴장입니다. 그렇다고 되면 외부 변수에 의한 시장에서에 대한 영향력들은 줄어들겠죠. 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내일 정치적인 이벤트가 시장에서 어떻게 소화되는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간밤에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고용 보고서 나옵니다. 자, 퀴즈 하나 제가 낼까요, 여러분들? 퀴즈. 이거 뭐 가져오라 건도 아니고 갑자기 퀴즈 내는 게 좀 웃기긴 한데 앞서서도 말씀드렸죠. 최악의 상황이 나오게 되면 자, FRB가 움직일 거야, 연준이 움직일 거야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간밤에 지수를 돌리기 위해서
나오는 3월 고용 보고서는 좋아야 될까요? 나빠야 될까요? 안 좋게 나오면 좋아요. 안 좋게 나오면 FRB에 대해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고용 보고서가 다행스럽게 좋게 나와도 좋고요. 안 좋게 나와도 좋은 매크로 이벤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과 내일까지 이어지는 시장 전략에 대한 이야기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의 국내 정책 횡보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직 많은 일정을 아직까지도 좀 앞두고 있죠. 이런 변동성이 큰 시장의 흐름을 미리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간 일정 정리가 정말 필수적일 텐데요.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이 많은 내용을 또 혼자 정리하기는 어려워하시기도 합니다. 전문가님께서 이 일정을 기준으로 관심 종목들의 리스트까지 이 매매가 쉽지 않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에 또 정리된 자료를 보내드린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한 주를 좀 미리 훑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내용들과 함께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참고하시면서 꼼꼼한 대응 전략 또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만나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시장 속 전문가님의 전략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오늘같이 또 발표가 이 관세가 또 발표가 되면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가신 시장 속에서는 예. 어떻게 좀 좋은 종목을 발굴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의 또 팁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네. 우리 방송에 한 1주, 한 2주의 과거를 쑥 돌아보시게 되면 이 관세와 관련해서 굉장히 견고하게 버텼던 종목군들을 중점적으로 굉장히 네. 많이 말씀드렸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만 뒤로 돌아와 보더라도 제가 그 주에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이 어떤 종목군들이었죠? 엔터주들이었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또 음식료 업종도 제가 많이 네. 말씀드렸어요. 농심도 말씀드렸고 오뚜기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엔터주들 쪽에서는 디올도 말씀드렸었고요. SM도 말씀드렸었고요. JYP도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당장 수익이 나는 종목군들도 분명히 중요하긴 하겠지만 내 포트폴리오를 지키는 방법들도 필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정말 우리나라 증시에서 내가 현명하게 대응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리는 시간이 바로 우리 상한가 로켓 배송 시간이고요. 저 최용동 전문가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하단에 나오죠, 여러분들. 오늘 시장이 많이 빠져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유입되시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빠진다고 해서 내 종목이 빠진다고 해서 슬퍼하실 겨를이 없어요. 내일 시장이 끝나게 되면 해외 이벤트 끝났죠. 국내 이벤트 내일 끝날 거죠. 다음 주에 우리나라 정부가 어떻게 글로벌 증시에 대응을 하는지, 글로벌 정책이 바뀌는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에 따라서 시장은 또 180도 바뀝니다. 지금은 앉아서 여러분들 캔디같이 슬퍼하실 때가 아니에요.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분들만이 시장에서 살아남습니다, 지금 시장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힘내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서둘러서 밑에 하단에 나오죠, 여러분들. 저와 함께 24시간 공감할 수 있는 우리의 공간으로 빨리빨리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원포인트 기법 빨리 시작할게요. 자, 항상 원포인트 기법 얘기를 해드릴 때 심플이즈 베스트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심플이즈 베스트는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들. 말도 간단하죠? 쉽게 접근하자. 어렵게 접근하지 말자. 지금 시장은 쉽게 접근해야 되는 시장이고요. 앞으로도 똑같이 쉽게 접근해야만 수익이 날 수 있는 국내 증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주에 제가 어떠한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드리는지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난주까지는 시장이 나쁘진 않았어요. 그죠? 올라가는 종목군들도 상당히 많았었고요.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 기술적인 포인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다고 하게 되면 이번 주 정확하게 제가 어떤 매매하자라고 말씀드렸죠? 신법 매매하자.
신법. 자, 투자자들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자. 시장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자.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를 영어로 하면 뭐죠, 여러분들? 모멘텀, 내러티브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리고 시장의 참여자들이 어떠한 종목군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부분들이 이번 주에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자, 추론 매매 내일까지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우리 매매했던 내역입니다. 3월 달에 상당히 수익률 관리를 되게 잘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주차도 여러분들 제가 이 시간에 히든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이 있죠. 음식료 업종, 엔터주, 그리고 약간의 테마성이 있는 종목군들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런 종목군들만 매매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시장이 변동성이 크더라도, 낙폭이 크더라도 수익을 굉장히 잘 내셨을 거고 내 계좌를 잘 지키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더 놀라운 거, 자, 저희가 오늘,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수익을 냈던 종목들을 볼게요. 어제 매수했던 종목들이요. 딴 티로보틱스, 유니온, 코나이 이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실현시켰던 종목이 세 종목이에요. 놀랍죠, 여러분들? 3.7, 유니온은 10%, 코나이는 17.2%. 심지어 코나이는 어제 여러분들 어떤 종목이었는지 아십니까? 어제 히든 종목이 코나이였어요. 오늘 오전장에 장중에 코나이 얘기 굉장히 많이 들으셨죠? 아침에 대응하는 거하고 우리는 이미 어제 픽을 해놓은 상태에서 대응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달성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종목군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티로보틱스입니다. 보이시죠, 여러분들? 짜잔.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나? 한번 좀 크게 볼까요? 크게 볼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드디어 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티로보틱스 시초가 부근에서 12,700원 이하권에서 분할 매수하겠습니다. 라고 보내드렸죠. 자, 그 자리가 어디냐라고 하게 되면 바로 이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 구간 동안에. 이 가격대가 12,170원 이하권에서 움직였던 박스권이에요. 요 구간에서 진행되는 과정, 그리고 이때 당시에 왜 티로보틱스를 도대체 최영동 전문가는 선택을 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겠죠. 그런데 오늘도 로봇주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일로보틱스가 SK와 관련해 가지고 시장에서 굉장히 핫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럼 유일로보틱스만 갈 것인가? 절대 아니죠.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서부터 해서 또 로봇 이슈가 좀 있어요. 그 이슈에 반응을 하면서 시장이 유일로보틱스가 대장이 진행이 됐었던 구간이었고, 나머지 그 끼를 물려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변동성들을 보여줬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리미리 선점을 해서 잡아놨던 가격대가 바로 이 가격대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 변동성이 싹 나오고 나서 이 구간에서 저희는 수익 실현을 하고 나왔습니다. 심플하죠, 여러분들? 간단하죠? 지금은 시장을 여러분들 끌고 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 그렇게 여의치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 원하는 만큼의 변동성이 나오게 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수익 실현시키고, 아, 다음에 또 올라가면 다음에 잡아야지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진행을 하시게 되면 생각보다 수월하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는 게 바로 지금 시장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3월 4일 날, 오늘이죠, 단타 상승 아침에 수익 먹고 시작했습니다. 심플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추론 매매도 잘 하셔야 된다. 시장을 잘 읽으셔야 된다. 투자자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잘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해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자, 밑에 보이시죠? 저희 하단에 나오는 이 방법을 참고하셔가지고 들어오시게 되면 이러한 종목들, 오늘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 가족분들은 수익도 실현시키는 과정 속에서 또 제가 새로운 종목을 또 드리기도 했어요. 그 종목군들도 장중에 4%, 5%씩 변동성들이 나오면서 또 알찬 또 수익을 챙겨가는 리딩도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한번 볼게요. 자, 유니온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밑에 보이시나요?
좀 크게 했습니다, 제가. 자, 유니온 5453 5453 분할매수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정확하게 보이시죠, 여러분들? 좀 크게 볼까요, 우리? 네, 좀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왜 제가 이거를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 같이 선점을 해서 들고 왔을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관세라는 하나의 이슈들을 가지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생각을 하고 우리 일정집을 받아본 상태에서 미리 알고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아마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를 해드렸을 거예요. 옛날의 중국이 아니다. 트럼프 1기 때의 중국의 스탠스가 지금은 아니다. 트럼프 2기의 중국은 기존보다 많이 강해졌다.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계속 강조드렸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었던 게 뭐였죠, 여러분들? 딥시크. 딥시크로 인해서 지금 AI 관련 종목군들 그렇게 힘 많이 못 쓰잖아요. 그죠? 그리고 딥시크로 인해서 전 세계에 중국의 기술력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봤었을 때 중국 로봇들 혹시 휴머노이드 로봇들 많이 보셨죠? 그죠? 2천만 원, 3천만 원대 이미 시제품이 나왔습니다. 사람과 같이 움직입니다. 물론 중국의 콘텐츠를 우리가 중국에 발표하는 자료들을 100% 다 신뢰할 수는 없지만 확실히 시장에서에 대한 인지 자체는 예전에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그냥 찍어내기만 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의 중국은 기술력도 같이 붙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2기 때의 중국의 스탠스는 과거보다는 굉장히 강성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 바로 나왔죠. 중국도. 그죠? 미국의 관세 성명이 나오고 나서 중국도 마찬가지로 장 시작하면서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우리도 보복관세, 상계관세 진행하겠습니다. 라는 쪽으로 뉘앙스를 풍겼어요. 그렇더라고 되면은 중국 쪽이 이렇게 강성의 흐름들을 만들어 주게 되면 가장 첫 번째 무기화되는 종목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제가 일전에도 같이 말씀드렸었잖아요. 유니온 머티 얘기해드리고 유니온 얘기해드리면서 뭐였죠? 히토류였잖아요. 그죠? 이게 가장 시장에서 중국 쪽이 강하게 나가네? 히토류 수출 제한하겠구나. 라는 인식들이 뭐 이번만 했겠어요? 지난번에도 그랬고 지지난번에 똑같았습니다. 시장은 여러분들 반복이에요. 반복입니다. 반복.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잡아뒀던 종목이 바로 유니온이에요. 유니온. 간단하죠, 여러분들. 오늘 올라와요. 저와 같은 생각들을 했던 사람이 시장에 저만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굉장히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이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말씀드렸죠. 시장이 다 알고 있는 소식들이 시장에 딱 전달이 되게 되면 주가는 어떻게 된다? 차익 나온다. 주가는 차익 나온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고가가 얼마였어요, 여러분들? 볼까요? 오늘 고가 여기에요, 여러분들. 5,670원에서 끝났습니다. 최고가가. 그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대응을 해서 수익을 냈던 그러한 종목들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간단합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기술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시장에 미리 일정들을 알고 있으셔야 되고요. 시장이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올라가는지 돌아가는지 그런 것들만 알고 있으면 그냥 눈 감고 먹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한 분도 빠짐없이 밑에 하단에 나옵니다. 제가 이런 얘기들 계속 해드릴 거예요. 밑에 하단에 나오는 우리 QR코드 활용하셔서 한 분도 빠짐없이 들어오시게 되면 내일 굉장히 중요해요. 11시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그 어느 누구도 지금 쉽게 예측하지 못합니다. 같이 실시간으로 보면서 시장이 변화되는 것들을 같이 한번 내일 장에서 한번 느껴보실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싶으신 분들은 서둘러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새로운 기회를 잡아야 될 때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코나입니다. 오늘 뭐 이 종목 하나 가지고 저희는 배가 불렀어요, 사실. 배 불렀습니다, 여러분들. 네. 어제 일찍만 들어오셨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히든 종목 항상 공개해 드리거든요. 예, 입장하시게 되면 히든 종목들 제가 늘 방송이 끝나고 또는 장 시작 전에 늘 공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거를 미리 들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코나이가 정말로 최영동 전문가가 얘기하고 나서 진짜로 올라가네 라고 하실 정도로 지금 뭐 굉장히 놀라워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 코나이입니다, 여러분들. 간단하게 보자고요. 이것도 좀 확대를 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코나이 2,902억원에서 매수하겠습니다. 분할 매수하죠. 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매도를 했던 가격들을 한번 그냥 먼저 볼게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먼저 볼게요. 이렇게 갑니다. 자, 3, 4부근에서 매도 대응하겠습니다. 나머지 매도 대응하겠습니다. 그럼 29,000원에서 34,000원 하더라도 얼마예요, 여러분들? 얼마입니까? 벌써 5,000원이 올랐어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죠? 수익률은 더 나와요. 수익률은 더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분할 매도를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우리 가족분들과 실전에서 매매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제가 수익률을 산정을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이 종목도 굉장히 심플하죠. 저희가 매수했던 자리가 여러분들 이 정도 가격대예요. 이 정도 가격대입니다. 쭉쭉쭉쭉쭉쭉쭉 뛰죠? 별로 안 움직였어요. 인맥주만 움직였지 사실은 정책주는 안 움직였어요. 이 정책주가 뭐죠, 여러분들? 뭐예요? 지역화폐. 뭐 특정 후보가 당선이 될 수 있지 않겠어라는 생각으로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반영을 했잖아요. 뭐 그 인물 이름을 얘기를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긴 하겠지만 어찌됐든 시장에서에 대한 반응은 그랬습니다. 근데 관련된 인맥주들만 움직였지 사실은 정책주들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일부 종목군들을 빼고 나서는. 왜 안 움직일까? 움직일만 한데? 미리 선점에서 잡아두는 거예요. 그죠? 이 자리가 기준점이잖아요. 여기 돌파하는 시점에 퉁 잡아가지고 조정을 받네? 올라가는데 조정을 받아요. 저희가 진입을 하고 나자마자 수익이 좀 났었어요. 이 정도까지는 저는 만족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 종목만큼은. 왜냐? 지금과 같은 시장 상황에서 이러한 모멘텀들을 갖고 있는데 이 정도 변동성밖에 안 나와? 이건 말이 안 돼. 좀 더 가져가. 쭉쭉쭉쭉쭉 밀렸죠? 근데 밀리는 과정에서 우리가 매수를 했던 요 포인트를 밀리질 않네요. 다시 한번 들어가. 오늘 드디어 뿡 떠가지고 마무리 시켰습니다. 그 시간대가 얼마예요, 여러분들? 오전 4월 3일 아침 10시예요. 10시 반입니다, 여러분들. 빠르죠? 딱 시장 오픈되자마자 1시간 만에 오전장에 1시간 딱 시장 반등 나오고 나서 시장 마이너스 3%, 2%대 시작해가지고 마이너스 1% 근접하는 마이너스 제로 포인트 양봉 전환하면서 단 1시간 만에 끌어올렸잖아요. 불확실성 제고로 인해서. 시장 올라갈 때 내 종목도 같이 올라가면은 툭 던지고 수익 실현시키고 나오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기술적인 포인트를 알 수 있을까요? 없어요. 뭐 이 구간에서 들어가는 포인트를 잡자라고 하게 되면 잡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 종목을 코나이라는 종목을 미리미리 선점을 해가지고 설령 내 계좌에 보합권이 됐든 마이너스가 됐든 버틸 수 있는 스토리들 자체는 시장에서에 대한 이해가 우선이 돼야 돼요. 시장에서 어떠한 종목군들을 원하고 있는지, 어떠한 종목군들의 수급이 들어가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되지 않는다라고 되면 이런 종목군들 쉽게 못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어제 제가 히든 종목을 말씀드렸었고 저희 방에 들어오신 분들과 함께 다 같이 즐거움을 만끽을 했던 종목이 바로 이 코나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아마 지금 안 들어오시고 우리 방송만 보시고 계셨던 분들은 진짜 최영도 전문가가 지난 시장이 밀리는 그 과정에서 히든 종목들 그리고 시장에서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섹터, 보아야 될 종목들 이런 것들이 참 정말 지금 뭐 하락했었던 이 기간 동안에 참 시장 대비 강했구나, 견조했구나 라는 것들 인정 안 하실 수 없으실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을 저와 장중에 실시간으로 느끼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밑에 하단에 나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들어오시게 되면 저와 이야기할 수 있는, 많은 분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볼게요. 어제 히든 종목이었어요. 우리 앵커님 히든 종목 어제 우리 뭐였죠? 아가방 컴퍼니였죠. 네. 그죠?
그때 출산 얘기 막 하면서 제가 아가방 컴퍼니 말씀드렸잖아요. 자, 오늘 아가방 컴퍼니 어땠어요, 여러분들? 장중에 변동성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플러스 6%까지 나왔어요. 이건 어제 제가 종목 자체도 공개를 해버렸어요, 여러분들. 그죠? 아예 공개를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이 종목, 그리고 히든의 히든 종목은 코나이였어요. 아가방하고 코나이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하는 일만 달라요. 접근한 논리 자체는 둘 다 똑같아요. 정책주들 가자. 인맥주들은 식상할 수 있다. 관세 있다. 리스크 있다. 그러면은 시장의 수급이 어디로 간다? 약간은 테마성이 있는 종목들,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로 갈 수 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제 그냥 아가방 컴퍼니 말씀드린 거예요. 아가방 컴퍼니가 뭐 어마어마한 무슨 뭐 돈을 벌고 성장하는 그런 회사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든 종목이라고 해서 뚝 들고 나와서 아가방 컴퍼니? 아니 내가 그건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셨다면 오늘 굉장히 후회하셨을 거예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아침 9시, 10시까지 끝났어요. 보시면. 끝나요 그냥 이 종목도. 보이시죠? 거기다 심지어 자 오늘 수급 현황 한번 볼까요 우리? 아가방 컴퍼니의 수급 현황. 우리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았어요 여러분들. 개인들은 매도하고 있죠. 왜? 올라가니까 매도하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은 퉁퉁퉁 사요. 이게 정말 진정의 외국인일지 아니면 검은머리 외국인일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외국인 창구에서에 대한 수급들은 잡히고 있다. 그만큼 주가를 컨트롤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세력들이 있구나 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 캔들 한번 볼게요. 제가 어제 요 캔들 말씀드리면 일봉이거든요. 이거 일봉입니다. 일봉인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장대 양봉이 터지고 나서 방향성을 잡을 때 어제 양봉 터지고 음봉 터졌잖아요. 그럼 이걸 우리가 흔히 뭐라고 그러죠? 고가놀이 패턴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잖아요. 고가놀이 패턴은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결정을 하는 패턴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가방 컴퍼니를 왜 아니 확률이 반반인데 이거를 왜 히든 종목으로 갖고 나온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말씀드렸잖아요. 관세 영향력에 있는 대부분의 우리나라 산업재들은 눈치를 보겠죠. 올라가는 종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점을 잡지 않는 이상. 그러면은 거기서 내가 아둥바둥 막 외국인들, 기관들, 뭐 연기금들, 뭐 금투들 막 치고받고 싸우기보단 그냥 마음 편하게 모멘텀이 있는 상황에 있는 종목으로 들어가자라고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시작하자마자 요이 땅 20일 전 지지받고 쭉 변동성 얼마까지? 플러스 6%대까지. 여러분들 오늘 오전에만 어제 최영도 전문가가 어제 6시에 나와가지고 히든 종목을 아가방 컴퍼니를 얘기를 했네? 오늘 아침에 봤더니 20일 전 지지를 받고 있네? 근데 관련 종목군들이 대부분이 막 올라가고 있어요. 수급들이 막 붙어. 뭐 정책들만 붙는 게 아니고 막 인맥주들 할 것 없이 다 같이 움직여. 아 그러면 오전장에는 일단은 얘네들이 힘을 받는 시장이구나. 성격 파악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툭 들어가셔가지고 변동성 먹고 나가도 6%예요, 여러분들. 오늘 시장이 여러분들 마이너스 2%, 3% 시작해가지고 그나마 저가 매수 살아나면서 거의 보합권에까지 올라오면서 끝났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내 계좌에 뭐 5%, 최소 미니멈 5%, 고점으로 6%대까지 움직였어. 그럼 여러분들 7%, 8%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얻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오늘 심지어 여러분들 종가상으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고점 자체를 크게 하향 이탈시키지 않아요. 기대감들까지 남아있어요. 내일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스토리텔링들을 하면서 종목들을 매매를 하시게 되면 정말 쉽게 매매할 수 있어요. 시장이 빠지든 모르겠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 시장에서 맞아 떨어지고 인정을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 계좌 깨질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밑에 하단에 우리 내용들 나올 거예요. 그쪽으로 들어와서 저와 함께 얘기를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이러한 투자 아이디어들은요, 여러분들 1년 365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서두르세요. 시장 밀리죠? 밀리는 거에 걱정하지 마세요. 내 종목 죽겠다고 그 종목 그냥 언제 올라오나 이러고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시장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그 어느 전 세계 증시보다
적극적인 시장이 우리나라 국장입니다, 여러분들. 국장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도 제가 왜 자꾸 동방 케미칼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동방 메디칼입니다. 예, 자, 이 종목도 여러분들 제가 3월 24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동방 메디컬 갖고 나오면서 여러분들 뭐 3월 동방 메디컬 뭔데 이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죠? 무슨 종목인데 이 종목이? 그죠? 관심 없으셨을걸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화장품주 수출 데이터 좋을 거다. 수출 데이터 좋게 되면 뭐다, 여러분들? 공매도에 노출되지 않는다. 그리고 수출이 좋다? 관세 영향에 그렇게 크게 영향받지 않는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 화장품들은요. 뭐 남성분들은 사실 화장품 로션 하루 안 바르고 스킨 한 번 안 바르고 그냥 막 나가시잖아요. 땡볕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뭐 생전 뭐 선크림 한 번 안 바르본 분들 많으시잖아요, 남자분들. 근데 요새 우리 여성분들은 어때요? 많이 마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기초 그냥 화장품인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미용에도 신경들 많이 쓰시고 그만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생활 수준이 높아졌으니까 미용에 대한, 이용에 대한 관심이 많을 거고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 동방 메디컬 충분히 해볼 만한 자리다라고 말씀드리면서 3월 24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장중에 4%대까지 올라갔어요. 저희가 3월 24일 날 11,000 초반대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고가가 11,850원까지 갔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이 종목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 거의 8% 수익이 나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 제가 히든 종목 그리고 우리 상한가 로켓배송 시장 때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장이 빠지고 있다, 내 계좌가 깨지고 있다 라고 해서 실망하시거나 울고 계시거나 자책하시거나 할 시간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일서부터 대한민국은 바뀔 수 있다. 대한민국의 시장 성격, 국장은 성격이 바뀔 수 있다. 그런 것들 꼭 유념하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상보다 강하게 발표된 관세였지만요. 이 불확실성이 가시면서 낙폭은 제한적인 모습을 보인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시기에 맞게 또 접목시킬 수 있는 원포인트 전략도 함께 챙겨봤고요. 변동성이 좀 큰 시장 속에서 안전하게 이 투자 아이디어를 좀 얻어보면서 포트폴리오를 지켜봐야겠죠. 시장을 한 발 먼저 파악해 볼 수 있는 주간 일정 정리표까지 함께 또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시간으로 정확한 시장 흐름 짚어보면서 이 내용들 장중에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까지 하단 참고하시면서 최영동 전문가님과 또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방송에서 못다한 강의 내용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이어서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드디어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이 공개가 될 차례가 됐습니다. 오늘 최영동 전문가님께서 들고 와주신 종목은 두 가지인데요.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이 포착이 됐을지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이 두 가지 종목 상대적으로 관세 타격이 비껴나가는 종목들을 들고 와주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 두 가지를 짚어주실지 기대가 정말 많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 그래도 시장에서 가장 견조했던 게 바이오 업종. 네,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관세 시작하면서 바이오 업종 굉장히 걱정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특별히 바이오 종목군들이 뭐 전체가 다 가지는 않기는 하지만 개별적으로 개인기가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번 관세를 통해서 바이오가 이렇게 우리나라 바이오가 경쟁력이 있네. 그리고 관세에 대해서 약간은 좀 비껴나가는 업종으로 지금 선택이 되고 있네. 라고 하게 되면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항상 뭐 추론 매매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약간은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도 얘기를 해드리고 있지만 또 간간히 내 계좌를 좀 안정적으로 좀 꾸려가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분들을 중점으로 해서 제가 입맛을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입맛이 까다롭습니다. 그 까다로운 거를 제가 다 맞춰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예요.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당히 좋았죠, 여러분들. 거의 장중에 6%가 넘는 종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물론 가장 큰 이슈는 어쩔 수 없이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기는 했었어요. 자,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관세 제한적 영향이 좀 부각이 됐죠. 관세 면제라고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제한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다른 산업재 대비해서 좀 견조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수급도 들어갔고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1분기 실적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4분기 시작되면서 시장 뭘로 바뀐다? 실적 시즌 진입합니다. 이때 뭐다, 여러분들?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밸류에 대한 부담감들이 있는 애들은 공매도의 타깃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저도 사실은 바이오 업종이 약간은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섹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확실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라는 부분들로 들어가서 바이오 업종에 편입이 돼 있지만 사실상 CDMO잖아요. CDMO. 그죠? 예, 이 CDMO 쪽이 있기 때문에 약간 뭐 바이오의 원천적인 성격과는 약간은 좀 별개의 모습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1분기 실적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앞으로 공장에 대한 증설 부분들이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성장성만큼은 그래도 삼성바이오로직스 황제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되면 시장이 산업재와 관련해서 별다른 영향력들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되면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들 있기 때문에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내일의 히든 종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뭐 기대감들을 가지고 또는 뭔가 크게 뭐 변동폭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종목이 또 뛸 겁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시장을 좀 관망을 하실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종목들이 아닐까. 이런 종목군들 포트에 한두 종목씩 편입이 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좀 안정적인 운용들이 가능하실 거예요. 아셨죠? 첫 번째 종목 히든 종목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히든의 히든 종목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땡땡땡이에요. 아예 종목명도 안 적었어요, 여러분들. 자, 우리 한 종목은 약간은 좀 점잖은 종목을 우리가 컨택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두 번째 종목은 약간은 좀 팔딱팔딱 뛸 수 있는 화라와 같은 종목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계속 말씀드려요. 사실은 뭐 내일은 이거 하나죠. 뭐 헌재 탄핵 심판과 관련해 가지고 전에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심판 결과가 나오고 나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봅니다. 자, 계속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인맥과 관련된 종목군들은 이 결과에 따라서 아주 그냥 명암이 갈릴 거예요. 하지만 이 히든의 히든 종목은 명암이 갈릴 일이 없다. 오히려 새로운 대한민국이 시작이 되면서 여러분들 이 정부 정책의 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변화에 가장 딱 맞아떨어질 수 있는 종목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종목 저와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밑에 하단에 나오는 안내 있죠,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슬퍼하시거나 우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일서부터 시장의 색깔은 바뀝니다. 그 색깔에 바뀌는 매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로켓배송 종목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로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6%대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인데요. 관세에서 상대적으로 비껴가고 있고 또 1분기 실적까지도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목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함께하시는 분들께 따로 보내드리는 또 하나의 선물 같은 종목이죠. 히든 종목까지도 하단 참고하셔서 꼼꼼하게 받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오늘의 핵심 화면 통해서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동의 원포인트 시황으로는 국내 증시와 주요 경제 일정 분석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시장을 꿰뚫는 원포인트 기법으로는 약세장 속 추론 매매 기법 들어봤습니다. 오늘의 로켓배송 종목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로 짚어주셨고요. 또 함께하시는 분들께 따로 공개해주시는 히든 종목까지도 다음 장에서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점차 회복세를 보이는 우리 시장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다음 장을 위한 투자 전략 더욱이 꼼꼼하게 챙겨가 보셔야겠죠. 예측하기 힘든 시장 속에서 대응 전략 꼼꼼하게 챙겨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정 관련된 종목 요약본까지도 잊지 말고 챙겨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야가 로켓배송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 준수합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